요거는 아시지만 한번 되짚는 느낌으로 보시면 저학년, 제가 초등하고 중1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까지겠죠? 보시면 여기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제가 가끔 초3, 초4 엄마들이 오시면 아, 원장님 우리 애는 문과 같아요. 우리 애는 그렇게 실수가 많아요. 노트 안 써요. 당연해요. 이 저학년 때 잘하면은 그거는 좀 애가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사실은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엄마가 끼고 막 열심히 가르쳐서 노트 잘 쓰는 애가 있지만 그 아이는 수학에 흥미를 잃고 있다고 저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엉성하게 써도 하려고 하면 칭찬해 주시고 몇 줄을 쓰다가 한 줄 더 늘어나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수학 전문가라 하더라도 사실은 애들 영재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저학년 때는. 저학년이라면 제가 4학년 때까지 저학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때 이렇고 고학년은 5, 6학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학년 때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상위권 아이들이. 요거는 사실은 초등과정 갖고 드러나지는 않아요. 교과상으로 중등 공부를 하고 있는 5학년들. 그때 돼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같은 5학년이고 같은 학년이고 같은 머리를 가졌는데 중학교 공부가 사실 어려워지는데 이때 성실성, 모범성과 다르게 그 재능이 나타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5쯤 됐을 때는 우리 애가 수학을 조금 하네? 이거를 어머니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시기예요. 1차적인 시기. 그랬을 때 제가 여기 요 파란색 글씨를 유심히 나중에도 보세요. 5-2까지 수학 실력이다. 이때가 보면 어머니 나눗셈, 분수나 소수 나눗셈 그러니까 다 나오고 약수, 배수, 약분모 다 나오는 시기예요. 이 공부가 5학년 1, 2학기 공부가 중학교 1학년 실력을 좌우해요. 수 개념, 수 파트가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5-1, 2까지 해서 사실은 뭐 디딤돌 기본 하나 시키고 최상위 수학 이것보다는 기본서 시키고 응용서 시키고 적당한 심화서를 한 3-4권을 풀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4권도 사실은 많긴 한데 너무 어려운 책이 아니면 풀만해요. 처음에는 숙달시키는 의미로 풀다가 나중에 한 최고 득점까지 풀릴 때 아니면 최상위 S, 최상위 S도 제일 높은 단계 잘 못 푸는데요. 엄마 나 잘 풀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슥슥슥슥 풀리는 애들 보면은 중학교 1학년 공부할 때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쉬운 책, 어려운 책 2권만 푼 애는 이거 할 때 기억이 안 나요. 연산에서나 응용력에서 좀 떨어지는 거니까 5-2까지의 수학 실력을 공부시킬 때는 어머니께서 학습량이 좀 늘어나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꼼꼼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때부터 9학년이면 5, 6학년 때 되면 중등 거를 보통 하고 있어요. 1-1 때, 2-1 때는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머니들 마음속에서는. 이때 문이과를 결정하지 마시고요. 어느 방향으로 공부를 시킬까 어머니들께서는. 아이들은 뭐 나 수의사 될래 뭐 될래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됐든 수학 공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요때가. 그리고 이제 중학생 때는 보시면 너무 다른 중학교생활 써있죠. 요때는 어머니 중학생 때는 시험도 있죠. 그리고 수행평가도 있죠. 그리고 과목 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초5, 6때랑 중학생 때랑은 완전히 다른 생활로 보셔야 되고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근데 애들은 학교 생활이 재밌으니까 점점 공부를 안 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선생님 한 사람한테서 머물렀던 초등학교와 과목마다 다른 선생님을 만나면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생기면서 생각보다 중요한 과목에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어머니들께서 조금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하는 건 좋은데 중심을 잡고 중요 과목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독서에서 너무 밀리지 않게 책도 읽어야 되고요. 또 수학도 항상 멈추면은 실력이 약간 뒤로 빽해요. 꾸준하게 조금 힘들 때는 좀 양을 줄여주다가 꾸준하게 하는 게 좋고 여기에 제가 중2까지 실력 2-1, 2-2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학습량이 많고 주제들이 무거운 게 많아요. 그래서 초6 학생이 2학년 1, 2학기 한다 그럴 때는 어머니들께서 많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너무 어려워서 수학의 재미를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하는 거랑 초등학생이 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어머니.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잘 못하면 야 너만 못하는 게 아니고 다 어렵대. 다 어려워해요, 어머니. 다. 여기서 나 쉬워하는 애를 보면은 정말 쉬운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양을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학습량에 대해서 풀어대는 아이는 괜찮을 수 있으나 초5, 초6 때 엄청나게 학생이 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 실력이 왜 중요하냐.
이때 대수랑 기하라는 파트가 집중으로 나오면서 이 고1 실력을 좌우합니다. 이 뒤에서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이때 조금 많이 푸느라고 진도가 못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3-1은 조금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들이 2학년 거 할 때는 너무 마음을 급하게 잡수지는 마세요. 이때는 천천히 꼼꼼하게 하는 게 결국 나중에 빨라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춘기들이 오죠. 물론 지금은 초5도 사춘기가 조금 와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오면은 진짜 공부 못 시킵니다. 싸우면서 시키고 효과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애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야, 누구는 CMS 다니면서 뭐 하고 한다. 너는 뭐 하니 할 수도 있고요. 야, 누구는 뭐, 이때는 어쨌든 비교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제가 한 16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중학교 1, 2학년 때 가장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뻗대요. 결국은 우리 엄마가 자기는 화장실 갔을 때가 제일 편하대요. 뭘 해도 너 왜 그거 하고 노니? 왜 이거 하니 저거 하니? 이기 싫어서 화장실이 제일 좋다 하더라. 그만큼 그냥 자기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때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아깝다고 느끼죠. 공부해야지.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비교하지 말기. 그리고 성적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특히 수학은 쉽게 성적이 막 오르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학년 때쯤에서 조금 공부를 열심히 시켰으면 하는 게 여기 나오는데, 그러면 초등, 중1은 수학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보시면 매우 단순해요, 사실은. 칭찬을 하면 돼요. 어리기 때문에 칭찬하면 이 효과로 어머니 저는 2주 정도는 열심히 해요. 2주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수학이 싫은 이유는 어려워서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어려워서. 근데 우리 잘 모르죠. 우리가 볼 땐 초등수학 쉽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볼 때는 어려운 거고, 또 우리가 볼 때 중등수학 조금 어려운데 얘네가 볼 때는 초등학생이 볼 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학생한테는 고등수학이 어렵듯이 초등학생은 중등수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 생각하는 거 칭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신기해요. 보상을 해라. 사소한 보상을 하면 애들이 공부가 즐겁다 생각을 해요. 저희 뉴파인에서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중학생들은 프로그램을 가동해 볼 때 효과가 큰데 초등애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뽑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은 단원평가를 연달아 몇 번 맞으면 스티커를 선생님들이 줘서 그 모아진 스티커 갖고 상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단원평가 총합평 1등 하면은 뽑기 기회를 여러 번 줘요. 그러면 그 속에서 뽑았을 때 내 이름이 새겨진 그 샤프를 줄 때가 있고요. 근데 좋은 거를 많이 주고 문상 주고 해도 애들은 먹을 거를 더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는 먹을 것도 조심스러워 학용품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꼬마들 보면은 제가 볼 땐 그 한번 뽑기가 뭘 그러냐 싶은데 지우개가 남아도 좋아하고, 왜냐면 남보다 몇 번 더 와서 인정받고 뽑는 거잖아요. 교무실에 와서 뽑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집에서는 사실은 보상제도가 너 뭐 하면 뭐 해줄게라는 거 있긴 있지만 애들이 잘 안 믿잖아요. 그리고 부모들 기대에 못 미치니까 잘 안 해준단 말이죠. 근데 학원에서는 약속한 거는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댁에서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학원에서는 저희가 보상을 작은 거라도 하는 재미로 아이들이 뉴파인 학원을 다니면 너무 즐거워해요. 그거는 공부가 즐겁다는 인식을 많이 심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줄 때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데, 이 동기부여 프로그램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는 안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초등애들은 뽑기도 있고, 그리고 과제, 출결, 특히 과제를 밀리지 않고 몇 번 해오면 저희가 이 문상 같은 것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자체가 선생님한테 인정받을 때 더 공부해요. 똑같아요. 집에서 첫째 아이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인정받을 때 공부 더 열심히 해요. 신기하죠. 보통 여학생 중에는 엄마가 너무 똑똑하고 꼼꼼해서 기죽는 여학생이 많고요. 남학생 중에는 다 필요 없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식한테는 조금 인색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린 학년한테는 어머니들이 너그럽게 좀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는 내용이지만 초등 수학은 사실은 아주 기초를 닦는 수학이에요. 특히 초5부터 초4까지는 기본적으로 큰 수, 작은 수 아주 기본만 배우거든요. 그래서 초4, 4-1, 4-2쯤엔 저는
학원을 안 보내도 되실 것 같아요. 굳이 4학년 가려고 학원 보내는 거 좀 아깝고요. 제가 우리 학원에서 애들을 초사를 지금 반포는 받고 있는데 받을 때는 4-1, 4-는 개념은 하고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적어도 5-1 개념과 사이 심화 정도부터는 다닐만 해요. 5학년 거부터는 좀 학원이나 선생님 도움이 필요한데 4-1은 어머님이 바쁘시지만 않다면 개념서 한 2권씩은 필요해도 애들은 잘합니다. 그래서 4학년 거 배우려고 학원을 보내는 거는 저는 조금 돈도 아까우고 시간도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애만 놀고 있다 싶을 땐 집에서 쉬운 문제집을 2권을 풀리세요. 그럼 훨씬 낫고 차라리 학원에 갔을 때 4학년 1, 2학기를 짧지만 정리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빠르게 정리 끝나고 5학년 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5, 6학년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전까지는 엄마 욕심이지 애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5학년부터는 조금 본인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러면 눈높이 해야 되나요? 하죠. 너무 스케줄이 바쁜 친구는 하지 마시고요. 바쁘지 않고 본인이 수학을 재밌어 하면은 좀 시키세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왜냐하면 앞으로 수학이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빠르게 푸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 중학교 가서는 빠르게 풀기 위해서 문제집을 숙달시켜요. 학습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때 학습량을 많이 늘리기는 사실은 수학을 흥미를 잃을 수가 있으니까 쉬운 문제집을 풀리는 것이 방법이고요. 그리고 연산 연습은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한쪽당 몇 초에 몇 분에 푸는지를 재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냥 들어가서 너 문높이 풀고 하지 마시고요. 그 쉬운 계산력을 20분, 30분씩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기탄이나 눈높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연습시키는 거는 옆에 놓고 한쪽당 몇 초에 끝나는지 그게 중요해요. 글씨가 안 이뻐도 좀 봐주셔야 돼요. 이럴 때는. 빠르게 풀고 정확한 답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학습지 시킬 때 그 학습지의 그 컨셉이 뭔지를 명확히 아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옛날에 보면은 저는 이제 이걸 딱 초로 재주면서 했던 엄마인데 제 친구는 그냥 들어가서 풀게 해요. 그러면 똑같은 세 쪽을 푸는데 20분씩 앉아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학원은 5, 6학년 때부터는 노트에 식을 써내는 연습을 필요해서 프리노트나 오더노트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노트 2개를 다 쓰니까 너무 애들이 버거워해서 그 과정이 중등 과정인 경우는 프리노트를 많이 쓰고요. 초등 과정 오더노트를 많이 써요. 동시에 다 하기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쓰는 이유는 중학교 가면 서술형 평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연습도 될 겸해서 쓰기 시작하는 건데 결국은 프리노트를 써 내려가다 보면 어머니 그 프리노트, 프리 쓰는 구간이 길어져요. 격에 성장한다는 뜻이거든요. 머리로 답만 쓰던 거하고 중등 과정은 노트에 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5, 6학년 때 강조하는 거 있고요. 또 고학년에서는 6학년 때는 사실은 수학을 잘하면은 조금 해법이든 성대경시든 조금 이런 걸 나가보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면 훨씬 더 본인의 만족감이 커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고학년 됐을 때는 뭐 경시대회나 아니면 영재원 같은 거 특별히 영재원 준비해야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애가 독서를 많이 했고 수학을 재밌어 한다 할 때는 약간 창의성이 있다고 보시고 교육청 영재원을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그거 같다고 영재는 아니에요. 떨어졌다고 영재가 또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어도 고학년들 중에서는 어느 한쪽에 조금 더 창의적이고 영재성이 보일 때는 그냥 아이들은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니까 한번 가벼운 경시대회 같은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등 수학은 초등에서 배운 걸 토대로 식을 세우고 변형해 가서 답을 알아가는 과정을 다뤄요. 결국은 중등 공부는 고등 공부를 하기 위한 응용 심화예요. 이 중등 공부가 잘 되면 고등이 좀 더 쉬워요. 똑같이 연계학습이기 때문에 중등에서는 결국은 문제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문제가 길어질 때 조건과 정보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독서도 많이 필요해요. 이해력과 추론력이 다 독서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수학도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인 사고가 요구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점차 문제가 길어지면 읽다가 핵심을 놓치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포기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문제 읽는 습관을 길어야 되는 게 중등 수학 할 때고 조건과 정보를 정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기호화라고 했죠. A, B, X, Y 이런 것들 괜히 어려워해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쉽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시고 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수학은 연계되는 학습이기 때문에 자기 학년, 밑에 학년 배우는 개념을 철저히 학습해야 된다.
요거는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자꾸 평소엔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초등과정, 초등학생이나 초등과정입니다. 6-2까지. 6-2까지 할 때는 과제량이 점차 늘려나가야 된다. 그리고 중등과정 공부할 때는 학습량을 늘려야 된다. 요 과제량은 사실은 습관을 잡기 위해서예요. 과제만 잘해와도 공부는 늘어요, 실력은. 그리고 여기 태도 잡기, 습관 잡기,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사실은 초3세는, 초3, 초4 때는 특별히 잘 잡히지가 않고요. 엄마의 노력과 엄마의 정성으로 잡히는 듯 보이지 아이 스스로가 잡히진 않아요. 결국은 초5 정도부터 어머니들이 좀 아이가 너무 안 잡히면 걱정을 좀 해야죠. 그래서 초5 정도가 사실은 공부시키는 적기다. 그리고 중등과정은 잠깐 설명드렸죠. 2학년 과정 꼼꼼히 학습해야 된다. 중등과정 중에 2학년 과정을 잘못했다가는 사실은 아무것도 발전이 더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이때 최상위 수학까지나 A급 푸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영재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숙달시키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늘고 학습량이 늘림으로써 완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습 기간 완성도가 차별화되어 있다. 저희 학원은 특히 중등과정 배울 때 누구나 다 똑같이 그냥 잘라진 대로 가지는 않아요. 만약에 커리큘럼 구간이 정해져 있다면 교재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요. 반마다. 아주 수학을 잘하고 몰입하는 애들은 교재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도 할 거고요. 지금 다른 것도 할 게 많고 아직 수학을 재미를 못 느낀다 그러면은 교재 난이도를 살짝 낮춰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성도 있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등과정 할 때는 특히 학습량을 많이 늘려야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해도와 완성도는 다르다는 걸 갖고 가셔야 돼요. 이해는 잘하지만 완성도는 좀 달라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 제가 완성도를 위해서는 사실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된다. 고등과정은 이제 우리 6학년이나 중1들 중에는 이제 수상도 많이 하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결국은 저희 학원은 인근 학교 시험 난이도도 중간중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잘 배우고 있는지 우리가 화성이나 새막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수학이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객관적인 평가를 안 해보면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인근 학교 시험 똑같아요. 초등학생도 6학년 되면 저희가 중학교 시험 난이도로 한번 테스트를 봐요. 총괄시험 같은 거를. 그래서 타 학원보다는 훨씬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를 어머니들께 아이 실력을 말씀해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과정 공부할 때는 저희가 정말로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우리 어머니들 때는 초등 중등 때 수상화 안 했단 말이죠, 공부를. 근데 얘네가 어리단 말이에요. 어린애들이 공부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완성도 높이는 반복학습이 필요해요. 반복학습.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이 고등과정 할 때는 어느 교재로 어느 난이도까지 공부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수학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는 시기, 과정은 뭐냐?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는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필수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5학년 과정 5-12 대수 파트가 많이 나와요. 6단원 중에서 4단원이 수개념이에요. 2단원이 도형 파트 나오고 그럼 6학년 거는 뭐가 나오냐? 4단원이 도형이 나오고 2단원이 수개념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6학년 건 안 중요하냐? 중요하지만 1학년 것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5학년 과정이 많이 기억이 나야 돼요. 1년 있다가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문제집을 좀 서너 권은 풀으면 좋겠다. 지나치게 어려운 거 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2학년은 전 과정이 1, 2학기 다 어려워요. 여기 1-는 내용이 쉽고 어렵지는 않아요. 양도 적습니다. 그래서 1학년 과정에서는 방정식, 함수, 부등식 파트, 활용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된다. 여기는 전 과정이 다 중요하다. 아까 2학년 거 잘 되면 이제 수상 잘 한다고 그랬죠. 그죠?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좌우한다고. 요거는 어머니들이 기억을 했다가 우리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거나 슬럼프가 올 때는 어느 과정인지 보시면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도움 될 것 같고. 요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 어렵지만 중요한 과정들이 뭐냐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 1학년 1학기 거 할 때쯤에서 3% 1과정이라는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 수학적 깊이나 사고 확장이 많이 돼요. 요거는 경시 인문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은 거의 경시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은 언제 하느냐? 중학교 2학년 2학기 개념 정도 끝났을 때. CMS 가면은 초등 때 이걸 끝내고 그냥 특강으로 막 끝내요. 이런 공부는 특강으로 공부할 건 아니고
교과와 맞물려서 어떤 과정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훨씬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저희는 지금 요 3프로 1과정, 2과정은 여기는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오픈했을 때 자영준 선생님이라고 저희 계시는데 압구정 타임만에서부터 계시던 선생님이세요. 고대 나오신 분인데 이런 수업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중학교 애들한테는 기하 심화나 대수 심화를 수업을 하시는 편이고요. 초등학생한테는 3프로 1과정, 2과정을 시키는데 2과정까지 하고 있으면 성대경지상이 보통 나와요. 이게 이제 이것만 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교과도 충실하게 잘할 때 3프로 2과정을 공부할 때는 성대경지상을 초래해서 장려상 정도는 근접하게 나오니까 우리 아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과만 잘한다고 대학을 잘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저희 학원에 반포에서 시키면 이제 세화여고 세화남고라고 이제 나름 좀 유명한 학교인데 전반적으로 수학에 1등급이 나온다거나 이번에 걔 서울대의대 가서 보면은 초등 때 이런 공부를 시켰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다고 제가 자꾸 느끼냐면은 이런 거를 특강으로 시켜서 그냥 했다가 아니라 제대로 교과와 맞물렸을 때 깊이가 확 달라지는 것 같고 수학의 끈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거 배울 때 어려운 거를 같이 할 때 진짜 수학에 재미있어하는 애들은 그걸 해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 잘 열어지는 학원들이 없으니까 이런 수업이 있으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교과를 사실은 유심히 같이 펼쳐놓고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한눈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가 연계된 거, 그리고 빨간색 연계된 거 보시면 1학기 파트, 2학기 파트 있어요. 한눈에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좌표 그래프 정배령이 함수 연결된 거고요. 방정식은 연립방정식, 부등식. 그래서 이렇게 2-1이 굉장히 공부량이 많고 잘 해놓으면은 여기 수상에서 여기 파란색 연결이 이해도가 빨리 되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것도 좀 중요해요. 여기 다항식 인수분해, 아이들이 인수분해 나올 때 좀 어려워하는데 요거는 이제 수상에 연결되는 게 꽤 있죠. 그죠? 그래서 연계학습이라는 게 눈에 확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별표를 쳐놓은 과정이 있습니다. 2학년 거는 1학기가 다 별표 쳐 있죠. 그죠? 엄청 중요하고 특히 2-는 아이들이 도형의 닮음 진짜 어려워해요. 저희 학원, 반포 학원 바로 밑에 황소가 있는데 황소손 친구들은 이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과정을 건너뛰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뀐 지가 6, 7년 됐는데 옛날 교육과정과 그대로 가르쳐요. 제가 이제 황소라는 거를 이게 평가를 안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이 바뀌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학부모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게 시험 보러 오면은 구멍이 난 채로, 그러니까 과정을 안 배운 채로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황소를 다니거나 어머니를 보내시고 있으면은 교육과정을 잘 보세요. 빠뜨리지 않고 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과정 간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 수학은.